여러분, 만약 지금보다 10년 젊은 뇌를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글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멈칫했던 그 순간을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혹은 요즘 따라 부쩍 흐려진 집중력, 사라져버린 추진력, 깜빡깜빡 건너뛰는 기억력, 그 모든 걸 단숨에 되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뇌신경외과 최재준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어제 한 말도 잊어버리고, 이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되물으시죠. 쉬지 못했다니 제가 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찌꺼기, 즉 독소와 노폐물들을 자가 세척하듯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잠잘 때, 그것도 특정한 자세일 때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는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기억력이 놀랄 만큼 살아나고, 어떤 분들은 몇 달 만에 집중력이 고등학생처럼 또렷해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자는 자세 때문에 뇌 속 찌꺼기가 쌓여 치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셨을 겁니다. 설마 잠자는 자세 하나로 뇌 건강이 달라질까? 네, 달라집니다. 아니,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몰랐을 수도 있는 뇌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치매의 상당수는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특히 잘 때 어떤 방향으로 눕는가는 여러분 뇌의 수명을 몇 년은 앞당기거나 몇 년은 늦출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는 자세가 뇌 청소를 방해하는 자세라면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뇌 청소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자세로 잠들기만 해도 뇌 속 노폐물이 무려 25% 이상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자세가 뇌 속 찌꺼기를 쌓이게 만드는지, 어떤 자세가 뇌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따라할 수 있는 뇌 청소 수면법까지 한 번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절대 이쪽으로 눕지 마세요라는 자세는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무심코 해왔던 습관일 것입니다. 그 자세를 고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시니어 톡투게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강력한 내용입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 하나가 뇌 속 노폐물 배출을 결정하고, 이 자세가 잘못되면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이 문제를 거의 정답처럼 확인해왔습니다. 뇌가 깨끗해지는가, 아니면 찌꺼기가 쌓이는가.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어떻게 눕고 자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얼마나 자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죠.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이 부족해서 머리가 멍한 건가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잠 부족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느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단백질들입니다. 이 찌꺼기들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뇌는 깨어 있는 동안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 그것도 특정한 자세일 때 가장 활발하게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진료실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똑바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여도 상대적으로 또렷하고 생기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다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됩니다. 측면 수면, 즉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속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작동시킵니다. 반대로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우면 기도 공간이 좁아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뇌 전체 회복력이 낮아지고 그 결과 노폐물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멀쩡해 보이지만 5년 뒤, 10년 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에서 헤맨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입니다. 이 과정의 70% 이상은 잠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세에서, 여러분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연구 결과나 학술서에 적힌 문장이 아닙니다.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의 삶에서 그 변화를 봅니다. 수면 자세를 바꾼 뒤 달라진 그들의 표정, 말투, 기억력, 삶의 활력. 하루아침에 완벽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처럼 말이 술술 나옵니다. 이전엔 아침마다 멍했는데 요즘은 다시 예전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확신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있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수면 자세는 그중 가장 강력하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자는 자세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즉각적인 예방 법칙이다. 제가 수면 자세와 뇌 건강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생님, 설마 잠자는 방향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실제 환자 사례,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반론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10년 넘게 치매 고위험군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간단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며칠 전에 들었던 내용도 기억이 흐려졌다고 찾아오셨습니다. MRI와 혈액 검사는 큰 문제 없었지만 수면다원 검사에서 발견된 건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였습니다. 그 원인을 더 깊게 보니 바로 기도가 눌리는 자세,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면 자세 교정을 시작한 지 6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말이 잘 생각납니다.
물론 이분이 단번에 젊은 시절의 기억력을 되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수면 자세가 바뀌면 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뇌가 달라지면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68세 여성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엎드려 자는 습관을 40년 넘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엎드려 자면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 어깨, 턱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뇌척수의 흐름이 방해되어 뇌의 청소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특히 아침마다 두통이 있었고 밤새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수면 자세 교정 후 3개월이 지나자 두통 빈도는 절반 이하로 줄고 아침에 몽롱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이리저리 굴러가며 자는데 그럼 저는 괜찮나요? 제가 늘 동일하게 답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가는 첫 2시간 동안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즉, 초반에 어떤 자세로 잠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잠드는 순간 옆으로 누웠다가 밤중에 뒤척이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첫 1~2시간 동안 노폐물 배출 속도가 가장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측면 수면이 왜 중요한지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실험 동물에게 각각 다른 수면 자세, 옆으로 눕기, 똑바로 눕기, 엎드려 눕기를 취하게 하고 뇌척수에게 순환과 노폐물 배출 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측면 수면에서 노폐물 제거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똑바로 누운 자세는 그에 비해 20에서 25% 정도 뒤처졌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최악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자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 데이터보다 환자들의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74세 여성분은 기억력이 떨어진 원인이 단순히 치매 초기라고 생각하고 많이 낙담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면 자세를 바꾸고 나서 몇 달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맨날 깜빡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다 잠버릇 때문이었다는 걸 믿기 어렵네요. 이 말이 저에게는 항상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큰 원인만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약, 특별한 치료, 유전적인 요인.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된 순간 그분의 표정은 정말 밝아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민해서 옆으로 자면 불편해요. 이 경우 저는 단순히 옆으로 누워 자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체형, 척추 상태, 어깨 넓이, 베개 높이를 모두 고려해 각자에게 맞는 옆으로 자기 세팅을 안내합니다. 옆으로 눕는다고 다 같은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누웠는데 어깨가 눌리고 목이 꺾이고 허리가 틀어진 상태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조건에 맞게 편하게 유지되는 옆자세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례들을 굳이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옆으로 자면 좋다더라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어떤 원리인지,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모든 걸 명확히 이해해야 여러분도 스스로 변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장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실제 환자들의 삶과 과학적 데이터 모두에서 명확하게 증명된다. 이제까지 저는 왜 수면 자세가 중요한지, 어떤 분들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실천 단계일 겁니다. 이 3장은 바로 그 부분, 즉 뇌를 가장 강하게 회복시키는 정확한 수면 자세와 실천법을 상세히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정보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는 0입니다. 하지만 단 1mm만 바꿔도 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앞으로의 수면의 질과 뇌 기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장 이상적인 자세 오른쪽 또는 왼쪽 옆으로 눕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노폐물 배출이 가장 활발한 자세는 옆으로 눕는 측면 수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이 좋습니까? 왼쪽이 좋습니까? 정답은 각자에게 편한 쪽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왼쪽이 유리. 위의 위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줄어듭니다. 심장 질환이 있다면 오른쪽이 편한. 심장의 압박감이 줄어들어 호흡이 더 편해집니다. 어깨 관절이 아프면 반대쪽으로. 눌리는 쪽은 더 압박돼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어떤 자세든 편해야 오래 유지됩니다. 뇌 청소는 깊은 잠에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편안한 측면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정답입니다. 이 좋은 측면 수면을 만드는 3대 핵심 요소, 베개 몸의 각도 어깨의 위치. 옆으로 눕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수면 자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 옆으로 누워 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옆자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베개 높이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 제가 늘 설명하는 기준은 얼굴이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아래로 기울어지고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신경과 근육이 긴장합니다.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이겁니다. 누웠을 때 코끝과 가슴 중앙이 수직으로 맞는지 확인하기. 이 기준이 맞으면 목과 뇌혈류 흐름이 편안해지고 뇌 청소도 더 원활해집니다. 허리 골반에 기울기 배 앞에 쿠션 하나 넣기. 측면 수면을 유지하다 보면 허리가 돌아가거나 골반이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은 쿠션을 배 앞에 끌어안듯 두면 몸이 안정되고 허리 골반의 회전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면 유지 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어깨의 위치 어깨를 베개 위에 올리지 말기.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울 때 어깨를 베개 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승모근과 흉곽을 압박해 호흡을 방해합니다. 정답은 어깨는 매트리스 위에, 목부터 베개 위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맞춰도 70%는 이미 해결됩니다. 3. 좋은 옆자세로 잠드는 방법. 잠들기 직전 2분 루틴.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해지는 구간은 잠든 직후 한두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세로 잠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실천 루틴이 있습니다. 누운 뒤 몸을 한 번에 100% 옆으로 돌리지 말기. 천천히 30도 60도 90도로 기울이며 몸을 적응시킵니다. 다리는 가볍게 접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 넣기. 척추의 뒤틀림을 막고 골반이 안정됩니다. 머리는 살짝 뒤로 젖히는 느낌. 기도가 넓어져 산소 공급이 좋아집니다. 호흡은 4, 6, 8 패턴. 4초 들이마시고 6초 멈추고 8초 내쉬는 방식.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빠르게 잠들게 합니다. 이 루틴은 대부분 2, 3일만 해도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4. 잘못된 자세의 교정.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전략. 앞선 장에서 설명드렸지만 바로 눕는 자세 천장 보고 자는 자세는 기도가 좁아지고 뇌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 턱, 흉곽 압박으로 뇌척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아래 단계로 교정합니다. 1단계 베개 위치 바꾸기. 바로 누워 자는 분들은 베개를 등 뒤쪽에도 하나 넣어 살짝 몸을 기울여 놓습니다. 이 자세는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만들어줍니다. 2단계 무릎 사이 베개 넣기. 엎드려 자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돌아갑니다. 엎드린 자세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아지고 옆자세가 편안해집니다. 3단계 3일 적응, 3주 유지.
보통 수면 자세는 3일이면 적응이 시작되고 3주면 안정화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다시 바로 눕거나 엎드리나 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몸은 편한 자세를 기억합니다. 올바른 옆자세가 편해지면 몸이 스스로 그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잠 들기 전 뇌 청소가 잘 일어나도록 돕는 부가 습관.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들기 직전의 뇌 환경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 3가지만 지키라고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이나 TV 끄기. 빛 자극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15분 가벼운 스트레칭. 척추 주변 근육이 풀리면 뇌척수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은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모금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깨서 깊은 잠을 놓치게 됩니다. 이 3개는 아주 간단하지만 뇌 청소 효율을 크게 올리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 청소할 수도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밤 여러분의 자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진료실에서 수천 번은 떠올렸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의 뇌 건강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실제로 삶을 바꾸는지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회복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작은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잠드는 순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뇌는 스스로를 맑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천천히 무너져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결론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어젯밤 어떻게 잠들었느냐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눈앞에서 달라지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몇 년간 기억력이 떨어져 우울해하시던 분이 잠자는 방향을 바꾸자 몇 주 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아침마다 머리가 흐릿하다고 호소하던 분이 요즘은 하루가 선명하게 시작된다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 이 작은 변화들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얼마나 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늘 감탄합니다. 치매는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것은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매일 6-8시간 동안 뇌 청소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뇌 나이를 몇 년씩 앞당기기도 늦추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십니다. 건강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뇌는 평생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뇌를 위해 작은 선택을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세로 주무실 계획인가요? 또 혹시 잠자리에서 바로 실천해보고 느낀 변화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정보만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